안녕하십니까,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좀 주목할 만한 하급심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경기도 쪽에 있는 법원에서 나온 판례인데, 창고로 사용된 비닐하우스도 영업보상에 돼야 된다라고 이제 소개된 법률신문에 소개된 사례인데, 제가 좀 보니까 명백히 창고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창고로만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겉으로 보기에 창고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영업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본 판례입니다. 이 사안은 뭐냐면, 이 원고께서는 이제 비닐하우스를 임차해서 생화 도소매업을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2013년 즈음에 인근 지역으로 이제 또 하나 이제 비닐하우스 빌려가지고 영업을 두 개에서 같이 영업을 진행한 모양이에요. 그랬는데 광고물 같은데 이제 꽃을 팔려 그러면 광고물도 이게 전단지 같은 거 돌리고 할 거 아닙니까? 거기에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이 애초에 있었던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새로 임차한 이 비닐하우스를 영업장으로 표시를 한 모양입니다. 그리고 이 보상 주체가 LH였던 모양인데, LH가 현장 조사를 하니까 문제가 된 비닐하우스 안에는 작업대와 비품 등만 저치돼 있었고 생화나 수목이 비치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. 그래서 LH가 보기에 자, 이거 원래는 이 동네에서 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이 동네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도소매업을 한 거는 모르겠고, 지금 현재는 광고물도 보니까 이사간 동네에서 광고도 하고 있고 생화 도소매업도 하고 있고, 지금 현재 애초에 빌렸던 비닐하우스에는 그냥 꽃도 없고 작업대 비품만 있으니까 창고로 쓴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지금 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이 지역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영업보상 못 해주겠다,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, 우리는 두 개를 다 써가지고 같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거고 여기도 도소매업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영업보상 주라고 청구를 했고 다 받게 된 사례인데, 이 내용이 사실은 창고로 써도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다과 연결되지는 않고요. 창고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실제 도소매업에 썼는지 창고로 썼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영업보상을 안 주는 건 안 된다라는 판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왜냐하면 이 창고로 쓸지 안 쓸지는 사실은 비닐하우스가 두 개 있다고 한다면 한쪽에는 꽃을 놔두고 한쪽에는 꽃을 팔 수 있는 이제 작업대라든가 꽃을 생화라고 하는 걸 잘라서 팔기도 하고 이제 같이 모양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잖아요. 그리고 그 작업대를 놔두기도 하고 비품을 놔두기도 하는데 전시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성의 목적으로 좀 나눠서 놔둘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작업을 하고 막 이러는 게 과연 거기가 창고로만 볼 수 있나? 그건 아니잖아요. 창고는 말 자체로 어떤 물건을 적재 비치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면서 그런 장소가 창고지, 그 생화를 한 군데서 팔고 그 생화를 가져와서 같이 다듬기도 하고 이렇게 모으기도 하면서 다시 옮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그거는 창고로 볼 수만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래서 창고라고 한다면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고도 영업보상이 된다고 보는 게 저희 입장이고 실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, 하급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. 그런데 창고라고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창고로가 보고 이제 영업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. 이제 사실은 영업보상이 되는 거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그 장소가 영업장소라고 보는데,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춘다는 게 인적 말 그대로 영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, 물적 영업하기 위한 물건적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다 한 군데 모아둘 필요는 없잖아요.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건데, 그거를 이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당장 그 현장 조사 갔을 때 꽃이 없었다고 해서 그걸 창고라고 보는 거 안 된다라고 한 판례인 것 같습니다.